안녕하세요. 살갱입니다. 포근입니다. 포근쌤, 이번에 저희 또 사연이 들어왔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에 사연은 특별한 연애를 하셨었는데요. 그 남자는 굉장히 다정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섬세하게 챙겨줄 수 있는 되게 로맨틱한 남자친구였다고 해요. 좋은데요? 그럼요. 그런데 그 섬세함이 독이 돼서 나중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터치하는 남자친구로 너 머리 스타일이 이게 뭐야? 너 그런 책을 읽어? 아직도 그렇게 수준 낮은 책을 읽어? 이제는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직업을 좀 바꿔보는 건 어때?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가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계속 맞춰주다가 스스로를 잃은 것 같다라는 사연이 왔어요. 너무 선을 넘으시는 것 같아요. 네. 경계를 침범하시는데요? 그렇죠. 그런데 이렇게 3자가 들었을 때는 경계를 침해한다 바로 떠오르는데 너무 친근하고 특별한 사람이 야금야금 경계를 침해하다 보니까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특히 또 이게 연인 관계고 나한테 처음에 잘해주던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?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를 해줬으면 나도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러면서 점점 나의 권리, 나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,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는 좀 조건부 사랑의 느낌도 남아있잖아요. 많죠. 어렸을 때부터. 그러니까 어머님이 내가 100점을 받아오면은 칭찬해주는 우리 어머님처럼 내가 남자친구가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바꿔왔을 때 너무 예쁘다 우리 자기 했을 때 그 사랑받는 느낌 때문에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가스라이팅이 남녀가 똑같을 수 있나요, 그런데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남자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반면에 여자들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. 예를 들면 자기 지금 여자랑 또 연락해? 너 나를 사랑하지 않아? 왜 이렇게 연락이 느려? 이런 것들이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포근쌤은 어떤 게 좀 여성들이 하는 가스라이팅 같으세요? 저는 남자가 하는 노력들?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더 나한테 맞춰주고 내 입장을 알아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지 않아? 이러면서 형편없는 남자로 만드는 거?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쵸. 네. 남자는 마법사가 아니죠. 어떻게 말을 안 하는데 다 샤랄랄라? 할 수 없잖아요. 우리 상담사들도 몰라요, 사실. 맞아, 저도 말을 해줘야 아는데 근데 약간 남자랑 여자랑 결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. 남자는 좀 의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여자는 살짝 수동 공격적인 느낌, 알아서 해야지 이런 느낌. 대놓고 요구하진 않지만 안 했을 때 처벌적인 네,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공통점은 둘 다 상대의 그 심리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죄책감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. 남자도 그 스타일을 해주지 않으면 나한테 사랑받고 싶지 않은 여자친구 이런 느낌으로 죄책감을 주고 여자 또한 내 마음을 하나부터 열까지 캐치를 하지 못하는 건 나한테 관심이 없는 남자친구 죄책감을 건드리는 게 가스라이팅의 하나이지 않나 싶어요. 포근쌤, 그러면 가스라이팅의 대처 방법이 또 있을까요?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계를 침범하고 그리고 내가 죄책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?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였잖아요. 그래서 남녀 둘 다 결국에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상대와 관계를 좀 정리하는 거, 거리를 두는 거?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남성들과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조금 다른 거거든요. 먼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이 논리적인 이성적인 이 생각들, 이 감각들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들을 가지는 게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이성적 사고, 내가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니라는 거, 내가 내 여자친구를 케어하는 데에 뭐 이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,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반대로 여성들도 좀 휘둘리기에 좋다 보니까 나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그 감정과 나의 생각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건 납득이 가능해야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카톡 캡처라든지 증거들을 남긴 후에 제3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그리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
힘적으로 이 생물학적인 힘적으로는 남성들이 좀 더 우위에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맞아. 같아요. 그리고 내가 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를 쉬워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. 좀 어려워하시고 불편해하시고.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심각한 범죄로까지도 맞아. 네,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내가 가스라이팅이라고 느껴지셨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인식하시고 네,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 구하는 게 마찬가지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가 포구 선생님 말씀대로 어려우시면은 심리 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. 특히나 또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확신하고 좀 이걸 계속 인식하려면 내 주장이 맞다는 거,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, 그거를 계속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좀 내가 좀 자아의 힘, 자존감 이런 것들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네, 그런 나를 좀 존중하고 이 감각을 유지하는 게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말도 있잖아요. 좀 온전히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 연애에서 끝이 나더라도 이런 패턴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연애에서도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단에 띄워드린 인생 그래프라는 것들이 있는데요. 나의 연애 과정, 처음 연애한 남자, 두 번째 연애한 남자, 여자친구도 포함해서 좋았던 경우, 나빴던 경우를 체크하시고 관련 사건을 적어주시면 내가 어떤 연애를 하고 있는지, 왜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이해가 좀 될 수 있어요. 근데 이것도 혼자서 셀프로 한번 해보시고 나를 사랑하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혼자 하는 것이 좀 어려우시다면 전문 상담사를 만나셔서 네, 나의 자존감도 높이고 또 나의 이전과 다른 연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노력하면 좋을지 함께 의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사연자님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연들도 언제나 환영합니다.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. 연락주세요.